예, 이 축하 받으실 분에 대해서 한번 소회들을 정말 가족처럼 지냈거든요. 그래서 소회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사장님부터. 예. 인천에서 사업하는 안은숙입니다.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을 함께했고요. 저에게 너무 과분한 파트너 사장님이셨어요. 저 웬만해서 안 하는데 그냥 가족같이 지냈고요. 그러면서 그냥 함께 성장하고 그냥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고 이렇게 멋지게 지혜그룹에서 PPD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너무나 확실하게 물갈이가 돼서 제 과거의 제 모습을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잘난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니라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2년 3개월 동안 여기서 지금의 직급으로는 ED라는 직급을 계속 2년 3개월 동안 지겹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혜성과 같이 저한테 너무나 귀한 파트너 분들이 다가왔습니다. 사람이 너무 자격지심에 좀 사업이 너무 진행이 안 되고 내가 이 사업에 정말 적합한가, 나는 능력이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한참 하고 있을 때 정말 혜성과 같이 저의 대리만족을 시켜주시는 정말 능력자가 나타났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그래서 너무나 저한테는 자랑스러운 파트너들이었고요. 근데 더할 나위 없이 정말 감사드렸던 게 뭐냐면 제가 부족한 걸 제가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낮은 자세로 늘 겸손하게 다가와 주신 두 분이 계셨기에 저는 정말 그룹은 분위기며 그룹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굉장히 성공하신 분들이잖아요,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낮은 자세로 무엇이든 배우려는 자세로 다가와 주신 두 분이 저는 너무나 감사했고요. 어쩌면 이 PPD가 이미 예정된 자리라고 그때부터도 생각했었습니다. 그만큼 시스템 활용에 누구보다도 잘 활용하신 분들이세요. 왜냐하면 바쁜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을까 의문스러운데 아니더라고요. 그 바쁜 와중에도 적극적으로 시스템에 먼저 조인하셨고 어떤 순간에도 어떠한 자리에도 파트너 함께 있는 자리 늘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저분들은. 그러다 보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요. 저는 또 한 가지 가치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선착순 아닌가 분명히 보셨죠. 저희를 앞질러 소득의 역전을 일궈내신 분들이십니다. 정말로 글로벌 리더스 그룹의 가장 큰 어쩌면 제 가족이기도 이전에 저희 스폰서 사장님의 가장 큰 날개 중에 한 기둥이고 싶었어요. 저도. 하지만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난 자식이 나와서 PPD라는 그룹을 딱 형성을 시켜주시니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정말 저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든든하게 배재현 산하그룹의 위상을 높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본인들이 괜히 울려놓고 자기들은 울지도 않고 처음에 두 분을 만나고 아이들이 이제 같은 유치원에 다니고 그렇게 이제 만나는 사이다 보니까 6년 전인지 7년 전인지 아이들을 데리고 낚시를 하러 갔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 주유소를 들렸는데 갑자기 유승사님께서 다 부서져가는 선풍기를 하나 들고 온 거예요. 그거를 뒤에 트렁크에다가 주섬주섬 싣더라고.
도대체 이게 뭐지? 이분은 도대체 뭐지? 선풍기는 보니 다 부서진 거, 다 부서지고 먼지도 막 짜옥하게 앉았는데 그거를 이렇게 실천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분의 스타일을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었던 시절이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선풍기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눈에 보이면 다 주워. 근데 이것을 닦고 고치고 그래서 그걸 집에 모셔놓습니다. 근데 집에 모셔놓는데 본인들이 쓰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 필요하신 분들한테 이걸 다 나눠주시는 거예요. 박스 같은 것도 본인 차에 싣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리어카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분들한테 편지를 이렇게 드리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서 그건 이제 파악이 되었죠. 그때 왜 그렇게 선풍기를 그걸 주워 왔었는지. 정말 이 환경에 대한 생각들을 정말 너무 많이 하시는 또 분이시기도 하시고요. 너무 성실하신 또 분이신 것 같아요. 부지런하기도 너무 부지런하시고. 처음에 이제 강의장에 조인이 되었을 때 아주 강의를 요즘도 들어보시면 강의를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뭐 대한민국 어디에 내놓더라도 이만한 강사가 없을 정도의 강의 능력은 뭐 탁월한 강의력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메나테크에 조인이 되고 이제 강의장에 이렇게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의를 평가를 합니다. 내가 강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늘 강사는 좀 별로였던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을 스스럼없이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내심 저는 우려스러웠습니다. 워낙 강의를 잘하시는 분인데 괜히 와가지고 강사 평가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어떤 강의 오더라도 맨 앞에 앉으셔가지고 그걸 적으시고 오늘도 너무 뜻깊은 강의가 되었고 강의 내용이 너무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시면서 항상 앞자리를 사수하시면서 늘 배움에 목마르셨고 또 그것을 배워서 나가서 실천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최단시간에 PPD라고 하는 메나테크 전 세계 최고의 직업자 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너무 자랑스러운 파트너이고 그동안에 너무 수고하셨고 수고하신 부분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시니 그룹에도 또 메나테크 전체에도 너무 큰 공로를 세우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저는 그 우연한 기회에 모임에 나갔는데 막내를 이렇게 안고 모임에 나갔는데 그때 처음 그 다영이 엄마였던 우리 김희정 사장님을 처음 만났었어요. 그 인연으로 사실은 오늘이 있게 됐는데요. 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 좋아서 저도 이제 둘째 애를 낳고 모유 수유 중이다 보니까 힐링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제가 그때 실버 PD였거든요. 힐링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매일 아침에 이 언니가 그 막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자전거 타고 저희 집에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모유 수유하면서 그 시간들이 너무나 달콤했어요. 맛있는 카페라떼를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와서 서로 살아온 얘기들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저에게 유일하게 메나테크를 후원하고 싶지 않았던 너무 그 시간이 그 달콤해서 정말 그냥 이렇게 서로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남편을 소개해줘서 메나테크를 또 함께 하게 되면서 사실은 그동안에 살아온 우리 김희정 사장님이 살아온 그 삶이 공부 잘해서 정말 늘 어디서나 인정받고 학교에 다닐 때도 늘 모범생으로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평탄하게 그냥 곱게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삶에 이 메나테크가 들어가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누군가한테 거절받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파트너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물론 그 순간순간 많이 어렵고 견뎌야 되는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멋지게 이렇게까지 잘할지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엔딩과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500점이 부족한데도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말만 잘하고 PV는 못 올리나 보다 했는데 이렇게 멋지게 정말 PPD가 된 모습 보니까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후기섬엔 김희정 사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이게 성공 스토리가 신파가 되면 안 되는데 신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물어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는지 시작이 어렵습니다. 적었어요. 되게 많이 적었어요. 보셔서 아시지만 하루 종일 저는 어떻게 강의를 한 2,40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3기를 포기를 했는데 제 인생의 두 번째 어려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려운 강의는 어떤 소년의 꿈 1탄이었고요. 네, 두 번째 어려운 오늘 강의 좀 전에 강의 마쳤어요. 닥쳐야 미리 못해요. 네. 시작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첫째 감사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파트너 아까 뭐 최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이 상을 파트너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신 이 동영상 아는 만들어 주셨거든요. 막 힘들게 막 또 와서 고쳐주시고 며칠에 걸쳐서 만들어 주셨어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배재현 최정훈 사장님 적었어요. 좀 가야 돼요. 배재현 최정훈 사장님은 파트너를 어떻게 사랑하면 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게 그 파트너가 열심히 잘하는 파트너든 능력이 없는 파트너든 골고루 편하지 않 그러니까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편해 차등두지 않고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걸 늘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김용기 아는 사장님께서는 사업 내내 저의 빈자리 아까 말씀하신 그 제가 좀 기존에 다른 일들을 하는 사이에 빈자리들을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후시딘처럼 몰래 가서 메꿔주고 또 제의 이 지적질에 상처받은 파트너들 다 역으로 또 보듬어 주신 이런 것들이 다 완성되다 보니까 이렇게 결과가 이루어졌고요. 또 이제 감사할 분들이 누구냐면 우리 성재라인 배신의 사장님 타고난 그 씩씩함과 그 카리스마로 막 에너지를 북돋아주고 자신감을 나눠주시는 배신의 사장님 감사하고 김택진 사장님 우리 급할 때마다 김택진 사장님 부탁하면 거의 다 해결이 돼요. 저 플랜카드도 하루 전에 전화하면 다 만들어 오시고 뭐 책자 우리가 그렇게 풍성하게 일할 수 있게 또 김택진 사장님 너무 감사하고 또 제 파트너한테 PPT 되거나 책을 한 권 받았어요. 그 호텔리어 같은 책인데 뭐 VIP의 매너법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제 좀 그렇게 되라 인간아 이런 뜻이에요. 지금 퀄리티에 맞게 좀 그렇게 행동해라 이렇게 이렇게 말차서 3일째 익히지 말고 좀 수건도 좀 다려다 가지고 우리 그 퀄리티 높여주신 우리 이현주 사장님 사회가 됐든 교육이 되셨든 이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막둥이 우리 스폰서의 막둥이신 이명훈 양주영 사장님 그룹 우리 평균 나이 높여주고 있잖아요. 평균 나이 높여주고 있고 전체 분위기 높여주고 있는 이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명기 배종원 사장님 감사한 건요. 감사의 포인트들이 각각 다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 정도 되시고 파트너인 저도 성장을 했으면 어느 면에서 역할을 해주시냐면요. 세세하게 후원해주시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떤 유혹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딱 쳐다보면 저분들 여전히 저런 마인드로 계시지 내가 딴 마음을 품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데 그런 분이 나의 멘토고 나의 스폰서임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를 빌어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 다시 한번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감사할 분들이 있어요. 저는 여태까지 어떤 시상식에서도 어떤 그 행사에서도 파트너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 이명진 배종사님 홈미팅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초창기에 들었어요. 파트너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건 시스템적이지 않다. 옳지 않다. 네트워크 개념에서 안 맞다는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좀 의아했어요. 아니 같이 했는데 왜 안 고마워? 이제 그게 고맙다는 표현이 되는 순간 그리고 파트너들이 내가 해서 스폰서 저렇게 됐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네트워크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한 번도 저는 파트너들에게 심지어 어떤 파트너가 한 명 항의를 했어요. 사장님은 시상식 올라가서 왜 한 번도 파트너들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하냐고. 그래서 얘기했어요. 시스템적이지 않다고. 고마운 건 당신들이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내가 당신의 스폰서임을. 사실 파트너들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하면서 저에게는 또 짐이 생기는 거죠. 어떤 짐? 반대로 파트너들이 당신이 내 스폰서여서 너무 고맙다는 말이 들 정도까지 죽기 살기로 서포트하겠다. 라는 일종의 또 다른 약속이기도 해요. 그 말을 안 한다라는 것은. 근데 오늘 앞으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저같이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무조건 얘기해야 되고, 생각난 말은 꼭 면전에서, 전 뒤에서 얘기한 거 되게 싫어해요. 면전에서 꼭 얘기해야 되고, 그것도 못 알아들을까봐 세게 얘기하고, 목소리 크게 얘기하고, 그 사람만 들으면 또 안 될까봐 옆 사람 다 들리게 막 큰 소리로 얘기해서 수많은 상처를 줌에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 계신 파트너 사장님들께 감사 인사 한번 드립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정말 뭐 제 사진 앞에서 사진을 찍어주시고 저 뒤에서 막 써주시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영광을 받거나 박수를 받거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은 그 값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박수값 때문에 죽기도 하고요. 할복을 하기도 하고요.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누군가의 칭송이나 박수는 어떻게 보면 칼날 아래 쓰는 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박수를 받을 위치에 있고 박수를 받고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그것을 되갚는 게 또 얼마나 무거운지를 박수 받는 자들은 꼭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어린 소년의 꿈 2탄을 하면서 우리 배재현 선생님 훌륭한 강의를 들을 때 보시면 늘 희생하시는 분이 계시죠. 최정훈 사장님이 늘 희생을 해주세요. 난 저녁에 안 싸우는지 몰라. 그 희생을 바탕으로 강의가 지루할 만하면 한 번씩 등장하셔서 그 희생, 사실 배재현 사장님 강의 성공의 반 이상은 최정훈 사장님이 보이는데 저 캐릭터를 안 바뀌고 유지하는. 저도 오늘 이 박수 받으면 아까 강의 중에 제 아내와 웬만한 건 거의 상의를 하는데 오늘 제 아내에게 상의 안 한 스토리 하나를 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싫어하고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허락도 안 받고 하기로 결심했고 저는 하기로 하면 합니다 그냥. 어느 소년이 있었습니다. 제 1탄에 안 나왔던 또 다른 얘기가 하나 있어요. 저는 태어나서 기억을 할 때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갈 때쯤 돼서 이제 서울에 왔는데요. 좀 모든 게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안 사시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가 제가 2살 때 이혼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언제 알았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옛날에는 그 호적 등본 초본이 이렇게 원적지에 가서 뛰어야 돼요. 지금처럼 막 아무 데나 뛰는 게 아니라 저는 경기도 평택의 팽성면 본정리라는 데인데 팽성읍사무소에 가서 뛰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 소리가 필요했나 봐요. 저한테 이제 5학년 때인데 아버지가 시킨 대로 저 서울역에 가서 고속버스를 타고, 거기서 고속버스가 있었어요. 고속버스 타고 시골에 가서 또 시내버스를 타고 안정리까지 들어가서 지금 미군 부대에 있는 읍사무소에 가서 등본을 떼어가지고 오는 심부름을 5학년짜리가 갔는데 오다가 심심하니까 등본을 열어본 거예요. 근데 이제 한자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계보도를 보니까 할아버지가 있고 할머니가 있고 그 밑에 아버지 형제들이 쭈르륵 있어서 한 장을 넘기니까 아버지하고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밑에 내가 있고 그 여자한테 X표가 돼 있고 내가 있고 또 그 밑에 여자가 한 명인데 그 위로 내 여동생 이름이 돼. 딱 계보도 보면 알잖아요. 이걸 이렇게 레그 딱 레그잖아요. 레그. 알게 된 거죠. 아, 지금 살고 있는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신 분이 아니구나. 그 5학년 때 그걸 딱 안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퍼즐이 맞춰졌냐면 우리 어머니가 좀 이상한 거예요. 잘 때리시고 화내시고 편하지가 않아. 근데 어디서 이렇게 문화적인 충격이 오냐면 친구네 집 가면 엄마와 자식 관계를 새롭게 보는 거예요. 걔는 막 집에 가서 막 가방을 집어 던지고 엄마한테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래요. 나는 꿈도 못 꾸는 일이에요. 나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매일 토요일마다 실내화를 빨았어야 됐고 청바지를 빨아야 텔레비를 볼 수 있었어요. 그 겨울에도 다 일일이 내가 내 운동화를 빨고. 그래서 나는 하얀 운동화를 싫어해요. 그 어린 나이에 그 빨면 손가락 까지고 그랬거든요. 하여간 그 모든 것들이 이해가 안 돼서 5학년 때 딱 이해가 된 거죠. 그래서 드디어 알았어요. 근데 천만다행으로 그게 제 인생에 문제가 안 된 게 다행스럽고 집이 겁나게 가난해서 이 엄마가 새엄마인지 헌엄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밥만 주시는 것도 고마움을 느낄 정도로 집이 가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집이 먹고 살만했으면 제가 비행청소년이 됐을 가능성이 엄마 찾아 산말리를 했거나 내 생모는 어디자 있다고 얘기를 할 텐데 그럴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제대로 환경을 조성해 준 거예요. 삐뚤어지지 않게.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살면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의 환경에 갇혀 사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엄마 아버지 이혼한 거 되게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당신들이 결정해놓고 왜 그런데 되게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여동생이 4명 있어요. 시다른 여동생 둘, 배다른 여동생 둘. 나 그래서 여동생을 싫어해요. 여동생이 쓸데없이 많아. 별로 관심도 없는데 이 온전한 여동생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웃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 어머니 막 우시 마세요 어머니. 나는 괜찮아요. 말아 나는 괜찮은데 어머니 왜 우셔 자꾸만. 이렇게 선고했는데. 그래서 뭐 사연이 있어요. 제가 30살에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였냐면 피는 못 속인다. 씨는 못 속인다. 왜 우리 아버지 결혼 3번 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무능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저를 혼낼 때마다 너는 네 아버지 닮아서 이런 표현을 자주 썼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싫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 반대로 살라고 노력했어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세상에 제일 존경하는 인물에 자기 아버지 쓰는 애들이에요. 난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존경하는 사람 누구니? 그러면 아버지 하는 애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어느 한 구석도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존경한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안 나오는. 그래서 제 인생의 사실 모토가 뭔지 압니까? 이거 아시면 제가 다 이해되실 거예요. 우리 세 자매한테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내가 한 5손가락 안에 들자. 뭐 첫 번째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뭐 누구누구 계시다가 5번째 우리 아버지 이런 얘기 듣는 게 제 인생의 모토인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타인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궁금한 거 있는데 여러분 저희 낳아주신 엄마를 제가 30살에 만나요. 어떻게 만나냐면 제가 야쿠르트라는 회사를 옮기게 되면서 유학을 보내주는 조건으로 야쿠르트를 가게 돼요. 1억을 2년 동안 주기로 해서 5천만 원씩 그러면 유학을 갔다 올 수 있었는데 그게 확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유학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한 미국을 한 2, 3년 갔다 와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때 이제 먹고 살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전까지 한 번도 생각이 안 났어요. 엄마를 한번 찾아볼까? 그래서 그 동네 파출소 가가지고 내 신분증 딱 꺼내놓고 내 여태까지 살았던 거 뭐 군대 갔던 장교 신분증부터 해서 고대 나온 졸업증까지 신분증을 다 갖고 가서 나 이런 사람인데 사람 하나 찾는다. 나 이혼한 엄마인데 이렇게 찾는다 그랬더니 그때는 검색을 해주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어딘가에 그 성남에 어딘가에 살고 전화번호까지 주더라고요. 그 엄마를 만나러 갑니다. 30살에. 얼마나 떨리겠어요? 지금 일단 현재는 내 이쪽 집을 분양하고 있는데 제일 관심사는 우리 엄마가 부자로 살고 있는지 가난하게 사는지 우리 동네. 왜냐면 그거 알면 또 가난한데 2집을 건사해야 돼요. 아 진짜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하고 이렇게 성남 어디 시장으로 오래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어디쯤 왔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띠리릭 하는 저기 좌판에서 채소를 까서 파는 아줌마가 전화를 받는 거예요. 딱 봤더니 나랑 똑같이 생겼어요. 아 이게 죽겠더라고요. 내가 또 어머니도 또 하나 맡아서 또 살리면서 해야 되겠구나. 근데요 알고 봤더니 그 이제 나와서 파시는 그 안에 가게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게를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가게가 꽤 괜찮아요. 알고 봤더니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예요. 연립주택을 16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피를 못 속인다, 씨를 못 속인다는 말을 싫었는데 엄마를 만나고 피를 못 속이는 말을 또 알았어요. 내가 엄마 피를 닮았구나. 그렇지 이게 한 피가 아니지. 그래서 알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 2년에 한 번씩 봐요. 왜냐면 볼 필요가 없는 게 그냥 각자 사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소년의 얘기 안 냈던 스토리 중에 일부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내가 모르겠어요. 내가 실수한 거에 대한 자책하고 사는 사람들까지는 괜찮은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을 받은 걸 갖고 나를 옥죄이고 나를 두들겨 패는 사람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팔푼이죠, 팔푼이. 오늘 어느 소녀의 꿈 2탄에서는 앞단에 우리 와이프의 허락도 없이 이거 사실 공개되기 왠지 아세요? 저 결혼할 때 우리 장모님한테 이거 숨긴 거예요. 우리 처가에 다 숨긴 거예요. 손님사인 김병수한테 얘기하면 안 돼. 배다른 여성들이 둘만 있는 여자 시다른 여성이 둘이 있는 건 모른다고. 오늘 제 나름대로의 그 박수값에 대한 나름 선물입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실까요, 그냥? 자, 한번 스토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예요. 이때가 우리 집안에서 가장 번성했을 때 아버지가 시골 땅 팔아가지고 막 흥청망청 쓸 때 그래서 때깔이 좋고요. 이때로 아주 정확히 계속 올라갑니다. 스토리 나오고요. 여기 뭐냐면 인생은 선택이라 그러는데 제가 왜 이러냐 우리 그 아내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랬었어요. 연애할 때 머리 스포츠카였고. 특이하네. 저런 스타일 좋아하시니까. 저는 지금도 늘 아내가 신기해요. 나랑 왜 결혼할 생각을 했지? 그런 거죠. 저는 이렇게 만나면 아까 얘기했던 얘기했던 이야기를 진지하게 사귀기 직전에 얘기해요. 이게 관계가 진전되기 전에 난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엄마 아버지는 이혼을 했고 나는 우리 아버지를 봉양해야 되고 배다른 동생 시다른 동생 둘씩이나 있고 이걸 다 알려줍니다. 솔직하게 정보를 다 줘야 돼. 이게 예의예요, 예의. 저는 그렇다. 그래서 꽤 그냥 좀 몇 번 만나던 여자들이 그 얘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전화를 두절하고 네트워크보다 더 무서워요. 전화 두절하고 안 만나고 그랬어요. 근데 이 김희정은 그래도 좋대네요. 그런데 대신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을 해달래. 그거까지 내가 오케이 했어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오늘 헤어지자고 오더니 영양제를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헤어질 여자고 해서 결혼했어요. 와서 헤어지자고 헤어질 때 영양제 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날 좋아하는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 제 사업에 구하는 김희정 때문에 송도로 이사 가서 배주원 사님 만나고 그 다음에 손인수를 데려오고 오고 제 명단의 대부분은 김희정 명단에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여러분 기회는 늘 주변에 있습니다. 추억의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영랑꼬마 스포츠단 체육대회 사진인데요. 이게 그날 제가 아주 썰레발 해가지고 응원단장에서 선생님들의 몰표로 가장 VIP 지반해주는 자전거를 탑니다. 이게 이 자전거예요. 이게 이제 몇 대를 거쳐 내려간 자전거인데 이게 우리 거고요. 여기 보면 어떤 인연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 이렇게 다시 한번 가볼까요? 여기 보시면 저희 그리고 이명진, 배주원 사님, 그 집 딸, 우리 집 딸. 그때는 서로 모르는 관계예요. 근데 저 사진이 있더라고요 집에. 이렇게. 저렇게 우리 주변에 소름 끼치는 인연들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잘 살아야 돼요. 이 집 특이했어요. 왜 특이하냐면 이 집 기억나는 게 부인이 남편 어깨를 탁 어깨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장면입니다. 필연 같은 어려움, 만남의 기회.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가 송도로 이사 온 건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저 구도심에 25평 아파트 사는데 전세금을 한 7천인가 8천을 올려달래요. 재계약했을 때. 근데 갖고 있는 돈으로 그 구도심에 살 데가 없는데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이 돈 갖고 지금 25평인데 이 돈 갖고 송도의 새 아파트 47평의 전세를 갈 수 있는데 한번 가보지 않을래? 집과 차는 다운그레이드가 안 돼요. 넓혀가면 줄여지지 않는 게 원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넓혀갔다가 어떻게 감당할 건데. 근데 집을 구경하는데 꽤 괜찮더라고요. 그럼 한번 살아보지 뭐. 그리고 이제 온 게 그렇게 무모하게 온 게. 그러니까 사실은 돈이 많아서 송도로 온 게 아니라 난 그래서 이 성공하고 나니까요. 이 과정에 연관됐던 사람이 다 고마운 거예요. 집세 올렸던 집주인도 고맙고. 안 올렸으면 계속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왔습니다. 와서 살면서 이렇게 저에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파서 쓰러져서 맨하튼을 본격적으로 더 알아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면 본격적인 어떤 새로운 만남을 맞기 전에 나에게 큰 시련이 있어야 돼요. 평탄하면 새로운 걸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아이를 보세요. 이제 얘네들 뒤에 또 여러 번 등장해요. 얘네들이 이 태권도장에서 이 만난 이유만으로 그리고 우리 딸이 뭔가를 잘했나 봐요. 이 집 딸이 이명진 배전사의 딸 집에 가면 다영이라는 얘기를 계속했대요. 그래서 만난 사이에 우리 딸이 다영이니까 어머 그 다영이 집이에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딸도 역할을 한 거예요. 인지도를 높여가지고 그런데 이제 만남이라고 해서 바로 이어지진 않아요. 어떤 이유든 간에 막아 끼고 장벽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이제 인연이 돼서 제가 사업 설명 2번인가 들으러 가요. 한 번은 강남으로, 한 번은 저기 로얄 호텔로. 그런데 사업을 알고 나서 회원 가입할 때까지 8개월이 걸려요. 그 장벽이 뭐였는지 아세요? 회원 가입하면 그때 듣기로 150점. 그러니까 100점이죠. 유자격. 그때는 유자격이 100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5만 원어치를 사면 유자격이 돼서 한 번 시작하면 평생 15만 원 사야 자격이 유지되는 그런 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원가입 한순간부터 15만 원씩 나가는 이 미친 거죠. 이거는. 그래서 물어보면 될 걸 안 물어보고 꾹 참고 8개월 기다린 사이에 우리 아는 사람이 먼저 딱 등록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받을 자격이 되세요. 가서 한 100만 원씩 금방 사시고 먹어보겠다. 그건 저 같은 파트너로 맞을 만한 이미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저보다 늦게 하셨지만 결단도 빨랐고 행동도 빠르셨어요. 저는 전혀 불만이 없어요. 그리고 네트워크를 알고 보니 저렇게 열성적인 스폰서가 한 분 더 계신 건 훨씬 유리한 거예요. 훨씬. 근데 그건 뒤늦게 알았지만 하여간 제가 그 장벽 한번 물어보면 될 걸 그 무서움에.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뭐다? 이 PPD를 달성한 저도 초창기엔 회원 가입하면 손해보고 사기당할 것 같아서 겁내했다. 이게 핵심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겁내하고 두려워하는 건 뭐다? 당연한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 두려움이 어디서 깨지는지를 또 제가 반추해봤어요. 정답은 없는데. 그러면서 관계를 계속 맺어갔어요. 뭐 참기름도 갖다 주시고 자두도 갖다 주시면 나도 뭐 배도 한 상자 갖다 주시면서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장벽이 극복돼요. 어디서 극복되냐면 호기심이 생겨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성공 스토리에서 뭐 성공의 요소 같은 건 좀 배워가야 되겠죠? 막 울고 그러는 거 말고 포인트 하나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타인과 컨택하는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사업을 궁금하게 된 포인트가 뭐냐? 이거였어요. 이게 어디냐면요. 송도 다리 밑이에요. 지금은 불법이 됐어요. 근데 7년 전 말에 다리 밑에서 송도 사람들이요. 막 구워 먹었어요. 여기가 배주원사님 아버님이세요. 친정 아버님. 생신이라고 우리 부르더라고요. 여기 이거 따고 있는 아저씨가 저고 이게 배재훈 PPD 사장님이 그때야 실버 PD였는데 이렇게 소주 몇 병 먹고 이렇게 알고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아, 돈 있으면 근사한 데서 밥 먹지 저런 데서 먹겠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 좋았어요. 일단 외로운 송도에서 와서 밥 먹으라는 게 좋았고 또 우리 여기 배재영 사장님 아버님이시죠? 아버님이 정말 저랑 성격이 맞아서 비슷해요. 되게 비슷해요. 전 세계 부부였을 것 같아. 너무 마음이 맞고 아버님 좋은 거예요. 뭐 그렇게 하는데 하나 여기서 제가 묘한 걸 발견을 해요. 대략적으로 그때 제가 강사를 하고 있었고 이명진 배주원 사람이 실버 PD인데 수입이 엇비슷해요. 1000만 원 이짝저짝. 오히려 평균적으로 제가 많아요. 그 당시 실버 PD 뭐 800 될 때도 있고 1000 될 때도 있지만 저는 늘 1500씩 넘었으니까 수입은 내가 엄청 많은데 두 분이 보여주는 여유 있죠. 이건 내가 못 쫓아가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마음에 여유가 있지?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여유로울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맨하튼의 비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7년 전에 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고 이걸 가슴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도 두렵지 않았던 거죠. 근데 저한테는 뭐가 없어요? 어떤 비전도 방향성도 없고 그냥 매일이 두려움이지. 저렇게 오늘은 내 인생에 제일 가난한 날이에요. 내일이 기대가 돼요. 무슨 뭐 영화 대사도 아니고. 그럼 뭐 영화 배우가 장미가 나와서 아름다운 밤이에요 이런 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멘트라고 생각했어요. 영화 같은 멘트. 나는 늘 두려운데. 그런데 중요한 건 비슷한데 따라가지 못하는 마음의 여유, 태도, 거기다가 이렇게 품어주는 인성 이런 것들이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여유롭지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내 상태가 쪼들리고 파트너가 없고 뭐 사업이 안 돼도 그것이 내가 남한테 드러날 수준이 된다면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거죠. 그럼 다시 오늘 첫째 시간 했던 꿈 목표 결단을 다시 와서 비전을 쌓이를 키워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명진 배종사에 보여줬던 건 그거예요. 그래서 급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사업은요. 맨하튼의 글리콜 항성을 제대로 이용해서 사업하는 사람 없어요. 사업자에 대한 호기심.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하게 됐고요. 2010년 6월 7일에 회원 가입했어요. 아까는 얼굴이 가렸어요. 그는 동영상이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가야 되니까 가르쳐 그냥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보고 없을 거니까. 이게 MBA 마친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면 저랑 이민호 사장님 사이에 있는 사업자예요. 어디 가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제 스폰서예요.
배재현 사장님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안은숙, 유인석의 스폰서죠. 이분은 딴 동네 가서 사세요 지금. 뭐예요? 생각해봐. 여러분이 저 위치라면 그만두시겠어요? 아니요. 절대 안 그만두죠. 근데 저분들이 왜 그만뒀을까요? 미래를 못 본 거죠. 그거예요. 제가 이 사진에서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라는 거예요.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미래를 보는 마인드에 있어서 진 거예요, 저 두 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나왔지만 참 제품도 못 권하고 참 성장도 더딘 두 사람이 저희였습니다. 제가 계보도 하나, 오늘 계보도 그려오셨을 텐데 제 계보도 그려볼게요. 이게 제 초창기, 유희성, 아까 그만둔 그분, 이분이 아버님이에요. 제가 하도 명단 없으니까 아버님에다 이렇게 지금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자리 놓고 나머지 4개 채우면 팀 보너스가 나왔거든요. 차명도 없어서 자기 친정아버지를 차명으로 밑에 넣어줬어요. 여기서 뽑으라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쭉 빼면서 아직 없는데 저한테 이명진 사장님 BP 상담 해주시면서 여기다가 팀을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친척을 갖고 와라. 이게 제 첫 번째 계보도예요. 참 제품 못 팔았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추경원 이렇게 딱 그때 딱 하나 이렇게 이 밑으로 없어. 추경원도 없어 여기. 동그라미야 그냥 동그라미. 뭐 있어 계속 아무것도 없지. 그리고 봤어요. 한번 결단해보자. 알아보려면 한번 제대로 알아보자. 근데 저는 그때 월요일날 집을 나서면 금요일까지 지방을 떠돌았어요. 여러분 어디 지방 갔다가 찜질방 모르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 시도에서 가장 괜찮고 저렴한 담요도 공짜로 주고 뭐 이런 이렇게 독립된 잠자리가 있는 찜질방 전국에 다 꿰고 있어요. 제가 반값이 아까워서 월요일날 집을 나서면 금요일날 돌아오는데 모든 잠은 찜질방에서 잤어요. 왜? 모텔 가면 3만 원인데 찜질방은 8천 원이잖아요. 전 그 돈이 아까 1년이면 400만 원, 500만 원이에요. 그 돈을 왜 헛간돼서 가서 그냥 못간하고 누구 자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다녔어요. 그럼 저의 유일한 휴식은 토요일, 일요일이죠. 그리고 뭐 의도하진 않았지만 귀여운 놈이 하나 막둥이가 하나 났어요. 근데 가족들과 저는요 야쿠르트 하는 살 그만둘 때 가족과 보내는 시간 좋은 건 못해줘도 함께 해주는 아빠가 되고 싶어서 높은 연봉을 포기하고 그만둔 사람인데 막상 그만둬보니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맨하탄을 알아볼 방법은 저에게 토요일, 일요일밖에 없었어요. 그걸 포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시스템이 또 도와주시더라고요. 저는 대가 지불을 크게 한 게 7년 동안 일요일날 하루도 못 썼어요. 네, 거짓말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일요일날 우리가 쉬지 명절이 낀 주간이나 빼놓고요 매주 일요일은 그 7년의 일요일은 센터에 나와 있었던 거죠. 왜? 난 부업을 했으니까. 그때마다 우리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우리 스폰서님께서 깐난쟁이 우리 이명진 사장님도 막 이렇게 업어주고 키워주고 이게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만큼 컸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학교가 초창기 2살, 3살 때는 이명진 사장님을 아빠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 까아빠다, 까아빠. 가윤이 아빠, 까아빠. 그래서 까아빠 이제 좀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시간 많이 걸렸어요. 그렇게 사업을 시작해서 한 7개월쯤 걸려서 ED라는 직급이 돼요. ED. 지금 ED. 그러니까 약 6,000점, 내 다운라인 계보도 안에 한 1,000만 원 정도의 매출. 7개월 걸렸어, 7개월. 7개월. 그래서 이제 막 송년 행사를 해요. 여기 봐보면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 손희수 사장님이고요. 여기 이민호 추경원 사장님이에요. 같이 그때는 이제 내셔널 디렉터라고 그랬는데 같이 똑같이 ED 직급으로 이렇게 무대에 쓴 거죠. 그게 첫 번째 메나테크 송년회였어요. 그때요. 뭐 드레스 코드를 빨간 걸 하나 그래가지고 우리 또 길에서 나비 넥타이 사가지고 턱시도도 아닌 넥타이에 이렇게 메고 이러고 써서 또 ED 스피치를 했어요. 또 시킨다면 또 해요. 우리 또. 참 왜 저러고 다녔는지. 근데 이 타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문구인데요.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라는 이 스님이 정목 스님이 쓰신 시인데 산문집인데 우리 사업을 표현하는 아주 훌륭한 제목인 것 같아요.
달팽이는 느려도 늦지 않다. 우리 사업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달팽이 같이 시작한 접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홈미팅이라는 걸 열심히 참가해요. 그리고 나서 참가한 후에 리더가 되라고, 지금으로 따지면 2등 직급인데 이명희 사장님이 유 사장님 다음 주에 홈미팅 때 사업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숙제를 주십니다. 저는 이미 돈 받고 외부에서 돈 받고 강연하는 사람인데 뭐가 어렵겠냐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 돈 받고 하는 제가 했던 강연과 메나테크의 강연은 뭐가 어떻게 다른지를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부담스러웠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그게 저의 첫 번째 사업 설명입니다. 여기 추경원 사장님 앉아있어요. 여기 많이 변했어요. 이 집이었어요. 이 사진 추억의 사진이에요. 신발 놓을 자리 없는. 그때는 이 집이 왜 이렇게 넓어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사진 보니까 되게 좁더라고요. 그때 되게 넓었어요.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 스토리에 나오지만 PD 도전을 합니다. 배재현 최정은 사장님이 PD를 딱 성취하시고 나서 그 다음 달에 멋지게도 김용기 아는 사람이 바로 PD를 성취하고 브론즈로 가시고 그 다음 달에 제 순서인데 택도 없는 점수였어요. 아까 배재현 사장님 강의에도 나왔지만 제가 그 달에 50만 원짜리 크림을 27개를 전달했다니까요. 27개. 제 아내가 가끔 그래요. 저 사람이 저러다 죽겠다 그럼 직급이 하나씩 올라가더래요. 저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럼 직급이 하나씩 올라가더래요. 여러분, 단계가 바뀌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도전해서 아무도 원하지도 않고 하나도 한 적도 없는데 지가 한다 그래 놓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달에 PD가 돼요. 잠깐만요. PD 도전, 그리고 끝까지 한 번 더 해서 이렇게 막 길에서도 하고 버스 안에서도 하고, 이건 종친회. 그러니까 이 그 달에 비슷한 달이지만 종친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가서 막 밥 사고 돌아오는 차표 다 나이 먹은 어른들이니까 하나도 안 팔아줬어요. 그래서 종친회 안 나가 있는 거예요. 밥도 사는 데가 50만 원어치 점심도 샀는데 엄청 한 거예요. 미친 듯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드디어 PD가 됐어요. 용 된 거예요. 이게 PD 되고 찍은 사진이에요. 아까 비교해 드릴까요? 인간이 용이 됐잖아요. 보세요. 이게 네트워크는 이런 맛에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브론즈 PD가 됩니다. 우리 이민호 추경원 사장님이 PD가 되세요. 그래서 브론즈 PD가 되고요. 곧이어 또 손인수 사장님이 따라와서 이렇게 두 분이 또 PD가 되니까 실버 PD가 됩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 유병봉 사장님이 이렇게 PD가 돼서 제가 골드 PD가 되고요. 시점이 비슷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라인에서 이동희 한윤희 사장님이 PD가 돼서 이렇게 제가 PD가 됐습니다. 이게 저의 사업의 여정이에요. 아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있는 거죠. 제 인생의 모토가 있어요. 미련 남지 않게 살자. 무슨 말이냐면 보셔서 아시지만 교환을 강의 10분 전에 완성했어요. 다 완성해서 넘겼는데 저 뒤에 보니까 저 플래카드가 있어. 저것도 좀 실을까? 다시 찍어서 집어넣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시험 볼 때 말이죠. 시험 볼 때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종이 쫙 시험 문제 종이 쫙 헤아려가지고 분단별로 나눠 뒤로 돌려. 그래서 시험지가 내 앞까지 올 때까지 책을 펴놓고 훑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라도 기억하려고. 그래서 시험지가 딱 도착한 순간 책상에 놓고 시험을 칩니다. 그리고 어땠는지 아세요? 그리고 나서 시험 보고 나서 결과가 나오면 절대 후회 같지 않고 미련 같지도 않았어요. 나는 적어도 시험지가 내 앞에 올 때까지 공부하고 시험 봤어. 그리고 나서 틀린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제꼈는데요. 그래서 그 습관이 평생 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좀 하겠다고 제가 이렇게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승부욕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승부를 내는 스포츠도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나와에 있어서는 하여간 그때 조금 더 할 걸, 그때 조금 더 노력해볼 걸, 이게 제일 싫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한번 노력하는 거.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담인데 전혀 여담인데 생각난 김에 얘기해드릴게요. 어제 제 친구가
무슨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 되게 늦게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헐레벌떡 들어가서요. 앉았어. 앉았는데 이게 끝물인데 경품 추첨을 하는데 경품 리스트가 어마어마하게 좋아. 근데 입구에 방명록을 쓰고 그때 순간 보긴 봤어. 방명록을 쓰고 경품함이라는 건데 그걸 찢어서 넣어야 되는 것까지 다 인지하냐 이까짓 것 하고 들어갔는데 경품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경품함이 이미 중앙에 가서 경품을 뽑고 있는 와중에 그 경품 티켓 본전에 그거다가 찢어서 갖다 넣었다? 3등 당첨됐잖아요. 네, 그게 여기 있을 텐데 어딘가에? 금액으로 30몇만 원어치 상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간발의 차이인 거죠. 순간 갈등했어요. 내가 되겠어? 근데 너무 겁나니까 집에 가면서 후회할 것 같으니까 나가가지고 찢어서 직원한테 지금 넣어달라고 통에다가 넣었는데 3등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지막까지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저기 앉아있는 유병국 사장인데 지방 새벽에 4시에 지방 갔다가 강의 힘들게 하고 올라와서 한 7시쯤 광명역 떨어졌는데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누구 하나 더 만나야 되겠는데 그래 마지막으로 우리 종친 그 아저씨 나보다 3대 높은 그 양반 만나자고 전화 걸린 게 저렇게 한 얘기가 생긴 거 아니에요. 저는 성공 스토리 속에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게 나의 끝인가? 이게 나의 마지막인가? 까지 한번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배신사임 스토리에 나오잖아요. 차에서 잤다고. 근데 저는 그런 경험 많아요. 집에 도착했는데요. 일어나서 짐을 부랴부랴 챙겨 올라갈 힘 없어 차에 잔 적 되게 많아요. 좀 쉬었다 올라가야지. 왜냐하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출장 갔다 왔기 때문에 짐을 채려는데 이 짐을 챙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거죠. 근데 또 잠깐 지하철에 2시간 자는 거. 나의 극단까지 써본 거죠. 그게 저의 지금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 메나테크가 만들어준 어떤 변화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저 늘 강의장에 자주 나오잖아요, 이 사진. 근데 보세요. 이렇게 삶이 막 바뀌잖아요. 이렇게 근사해지고 인증받고. 또 어떤 변화 있을까요? 아까 보실까요? 꼴랑 유의성. 실제로 사업자는 유의성 추경을 하나예요. 실제로 내 레그에. 이렇게 시작한 제가 어떻게 됐느냐 한번 보실까요? 유자격 퀄리파이 PD만 이만큼이 된 거예요. 비교해 드릴까요?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박수 한번 주실래요? 여기에 뭐 원타임 PD 하신 우리 강영규 사장님이나 또 누구 계시죠? 근데 앞으로 이제 또 골드 ED 하신 분들 또 더 많고 이런 분들이 대기하고 있는 거죠. 메나테크 성공해 준 선물들이 참 많습니다. 첫째, 제가 이제 감사 또 메나테크 사업이 갖고 있는 성공했을 때 얻게 되는 많은 것들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일단 건강해졌어요. 이거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제 전의 모습을 못 봐서 그런데 강사할 때만 해도 몸무게는 거의 95kg, 94kg에 육박했고 우리 서영이 일기장에 있어요. 아빠는 자고 신문 보고 밥 먹고 자고 신문 보고 밥 먹고 주말에 아빠는 늘 잠만 자는 사람 잠깐 눈 뜨면 신문 좀 보다가 또 밥 먹고 자고 왜 그래야 피곤이 풀렸던 아빠였던 거죠. 그런 저에게 이렇게 건강을 줬고요. 두 번째 경제적인 자유를 줬습니다. 제 강의 때 자주 등장하는 저희 집 풍경이잖아요. 이제 11월이 되면 제가 저 풍경을 못 봅니다. 못 보지만 더 멋진 풍경. 저희 이사갈 집에서 찍은 야경입니다. 퍼스트월드라는 아파트에 48층으로 이사를 갑니다. 메나테크를 만나서 제가 얻게 된 이제 드디어 그전까지 전세 살았거든요. 이제 저희 집으로 갑니다. 이명리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시간적 자유예요. 웃긴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되게 바쁘다가도 이 일이 공백이 있을 때가 있어요. 멘붕이 오잖아요. 그래서 너무 심심해서 집에서 제가 뭐하고 놀았냐면 나트랑 가는 거 연습했어요. 청소하다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희정으로 찍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거 찍고 김희정이랑 둘이 나가서 맥주 2잔 보이죠? 점심을 월요일 오후에
둘이 손붙잡고 가서 맥주 한 잔 마시고 서점 가서 책 좀 보다가 이렇게 올 수 있는. 근데 그 공백의 시간이 과거에 맨하튼을 만나기 전에는요, 공백이 아닌 거예요. 이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왜 나한테 좀 강의가 안 들어오지 이러고 있었는데 공백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행복한, 며칠 안 됐어요. 며칠 안 된 이런 시간의 자유. 자, 친구의 부자. 여러분 잊지 마세요. 친구를 검증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걸러져요. 저 맨놈 버렸잖아요. 잘 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비교도 안 되는 친구들이 생겨요. 운명을 같이 하는 친구란 말이에요. 경제든 건강이든 모든 삶을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 형제보다 훨씬 가까운 이런 친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저에게는 친구 몇 명 버렸지만 이렇게 멋진 친구들이 생겼어요. 홍콩 가가지고 아저씨들이 이러고 놀고 앉아 있어요. 엊그저께 이게 모이려고 모인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모였더라. 모였는데 윷놀이나 한 판 하자 그랬는데 이러고 앉아 놓으면 그날 20만 원 잃었어요. 나는 한 번도 저 모임에서 돈을 딴 적이 없어요. 있어요. 한 번 2년 전에 제 생일 때 어디 놀러 갔는데 그때는 다 표를 못 알아주는데 그때 한 10만 원 따고 저기서 이런 동안 돈 100만 원 넘어요. 그래도 행복해요. 두 판에서 잃었어요. 두 판에서 20만 원 잃었으니까 많이 잃었어요. 그때 저 아는 사람 따가고 여기 웃는 사람들 따갔어요. 좋아하고. 웃는 사람보다 딴 사람이에요. 여기는 허탈해서 웃는 거예요. 낙대라 했는데 낙대인 거예요. 그래서 자, 하여간 인정이에요. 여러분 누구한테 인정받잖아요. 늘 강의 때 말씀드리지만 뭐 식당을 해서도 돈을 벌 수 있고 뭘 해서 돈을 벌 수 있는데 이 맨하튼에서 인정이랑 좀 남다른 가치가 있는 거죠. 제가 처음 미국에 갔더니 그 미국 회사에 사진 한 장 걸려 있는데도 그 이역 말리 미국의 본사라는 데 가봤더니 진짜 내가 PD가 되고 나니까 사진이 걸려 있더라고요. 야, 놀랍다. 근데 몇 년이 지나서 골드 PD가 됐거든요. 골드 PD가 됐더니 또 그때는 이제 하도 많으니까 이제 못 실으니까 이렇게 텔레비에 제 사진을 이렇게 실어주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최고의 인정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제 파트너, 형제라인 할 거 없이 이렇게 마음을 다해 축하해주고 여러분도 같이 함께 하겠다. 이 축하가 저에게는 가장 축하도 오늘 축하하신 모든 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과연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 누군가의 성취를 이렇게 진심을 다해 기뻐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비즈니스가 있냐는지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없어요. 그런 면에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다음 여행이죠. 여행사는 아까 많이 나왔는데 버리기 아까워. 이제 한 장 두 장씩. 왜냐면 우리 이제 곧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될 게 내년 GIP란 말이에요. 여기 때문에 여행사를 뺄까 하다가 그냥 제 기억 남는 사진들 넣어봤어요. 이거 캐비넷 저기에요. 여행용 가방. 막둥이 지 한 번 버리고 안 데리고 간 적이 있어서 여행 가방사니까 아예 들어가 있더라고요. 한 번 안 데려간 적 있어요. 귀찮아가지고 언니들만 누나들만 데려가고. 그래서 이건 살면서 저에게 되게 좋은 추억인데 작년에 제 아내가 복직하는 바람에 못 갔어요. 여행을 못 가고 티오가 2장인데 근데 큰딸도 안 가겠대. 잘 됐다 해서 막둥이랑 아빠랑 막둥이랑 이렇게 단둘이 여행 갔어요. GIP 작년에. 그래서 이렇게 막 비행기 둘이 이러고 놀고 뭐 그랬어요. 사진 이런 거 찍는다고 욕 바가지로 먹고 그랬어요. 그리고 수많은 삶의 여행들이 있었어요. 이 일을 통해. 여러분 그 어떤 MT보다도 회사에서 갔던 그 어떤 야유회보다도 우리끼리 보내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그리고 인정도 받고 홍콩 여행 또 가고 싶어요. 한번 기회 되면 우리 그룹에서도 자체 프로모션 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이러고 놀았고요. 홍콩에서 하와이에서 또 인증받고요. 이러고 놀고 또 주무시고 있어요. 이러고 놀고 애들 데리고 이렇게 가고 어디 갔는데요. 부인들이 안 나오겠대. 그래서 이명진 사람이랑 둘이서 원래 남녀 짝꿍인데 둘이 앉아가지고 이러고 놀고 있는 거예요. 노젓고 이러고 또 추억도 만들고 하와이 해변에서 이러고 맨하튼 박수 치고 있고 이렇게 행복한 시간. 제가 이 사진 왜 다시 등장하냐면 이 녀석들 때문에 우리가 만난 거 아니에요. 맨하튼을. 얘네들 이럴 때 만난 녀석인데 올해 2월이죠. 올해 갔나? 뭐 자주 가서 까먹네. 올해 갔나 보다 하와이를. 작년에 갔나요?
애들 데리고 간 거? 작년이죠? 올해는 우리끼리 갔죠? 네, 맞아요. 작년에 이놈들 딱 데려갔는데 이 꼬맹이 같은 놈들이 다리 딱 꼬고 이거 대조사 시킨 거거든요. 꽈봐 이러고. 둘이 쳐다봐 막 이렇게 찍는 거죠. 아니 이런 꼬맹이들이 한 7년쯤 지나 하와이 해변에서 요트에서 이러고 폼 잡고 또 폼 잡고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준비해봤습니다. 나눌 수 있는 삶인데요. 여러분 M5M 저는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 M5M 별로 사업 설명할 때 자랑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저는 크게 봤을 때 사회적 기업, 사회적 봉사를 얘기할 때 중요한 가치가 하나 있어요. 어떤 네트워크 리더들은요. 파트너들 다 신용불량자 만들어놓고 자기는 1년에 몇 억씩 기부해요. 이건 가식이에요. 저는 우리 M5M이 굉장히 훌륭하고 중요하지만 잘 얘기 안 해요. 일단 다른 어설픈 회사들이 하는 것과 게임도 안 되는 거라 아예 섞기가 싫은 거예요. 아예. 왜? M5M 여러분 설명해봤더니 다른 회사들 그런 거 해요라고 하니까 짜증이 확 나는 거죠. 우리는 회사가 망할 때 부도의 위기가 있을 때도 이걸 하자고 했던 회사인데 이거 믿어주겠냐. 그래서 아예 얘기 안 해요. 대신 저는요. 나눈다는 게 뭐냐면 적어도 내 파트너들 중에 파트너였다가 그만둔 사람도 있고 뭐 계속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적어도 내 파트너 중에 이 메나텍이라는 도구를 만나가지고 돈을 잃어버리거나 금전적 손해본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부 몇 명이 뭐 한 100만원, 200만원 뭐 나 제품 먹었는데 효과 없다. 이걸 손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제가 어쩔 수 없으나 집을 팔고 이혼을 하고 가정이 망가지는 그런 케이스는 없다는 거죠. 저는 나눈다는 삶이 딴 게 아니고요. 이 도구라는 거에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하고 철학을 공유하는 우리 그룹이 너무 자랑스럽고 이게 우리 나누는 삶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생 직업이라는 거죠. 이거 두말할 나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를 좀 접으려고 해요. 너무 길면 또 어디 실리면 잘 듣지 않으니까 이제 마무리 작업 들어갑니다. 제가 좋아하는 속담이에요. 뭐냐면 TV의 속담이 이런 게 있어요.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할 게 없겠네. 굉장히 철학적인 말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걱정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거죠. 강사를 하면서 1,000만 원, 2,000만 원 가까운 돈을 매달 벌면서도 걱정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답이 없었던 거죠. 근데 메나텍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뚜벅뚜벅 이 믿음을 갖고 여기까지 온 거죠. 자, 여기 72년생 GT. 우리 배준선 아까도 막 목청을 놓고 다시 태어나면 GT 남편이랑 안 살겠다. 쫀생이들 막 이러고 공격했는데. 임영희사랑 저랑 72년생 동갑내기고 생일도 비슷합니다. 제가 3월 말쯤이고 임영희사는 4월 초쯤이라 비슷한 때 태어난 어떤 친구죠. 두 사람을 비교해 볼게요. 올해 46살입니다. 학력 볼게요. 제가 우리 존경하는 스폰서는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뭐 학력에 대한 이런 뭐 우월의식이나 이런 건 없는 사람이에요. 대학 보내는 거 미친 듯이라고 얘기하는 거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으나 하여간 사회적으로 통역으로 봤을 때 이런 안경과를 나왔고 저는 고대 경영학과를 나왔고 첫 직장이 인하 안경원이었고 저는 제일지당에서도 제일 잘 나가는 해외 사업부였고 그런데 둘 다 공교롭게도 2006년도에 메나테크를 만나고 저는 2006년도에 강사를 시작해요. 두 사람의 그래프를 볼까요? 처음 만나는 시점을 보면 제가 실버 PD보다도 훨씬 돈을 좀 더 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래프가 시간이 지나니까 역전이 되네요. 이렇게 쭉 그러면서 점점 갭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저는 죽을 때까지 이명진 배전 사장님의 매출을 따라간다 못 쫓아간다? 못 쫓아가지 당연히. 저분은 내 그룹 전체를 다 갖고도 또 다른 그룹이 3개나 있는데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무슨 사실이냐? 제가 저 두 분에 근접해 가긴 해요. 왜냐하면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소득이 느는 각도가 줄기 때문에 한 50년쯤 지나면 이게 상속이 돼서 아니 뭐 5년쯤 6년쯤 근접해 가고 있다니까요. 지금의 갭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가치가 하나 더 있어요. 뭔지 아세요? 빨리 오라는 거예요. 빨리 올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이사님이 부장한테 너 빨리 이사되라 하는 거 봤어요? 그렇게 얘기 못해요. 왜 못할까요? 걔가 이사되면 난 나가야 되는데? 다시 얘기할게요. 회사의 상사가 너 내 자리까지 빨리 올라가라고 봤냐고.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우리 사업이 어때요? 빨리 오라 그러잖아요. 빨리 여기까지 좀 와라. 나를 좀 넘어가라. 나를 능가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까 보세요. 우리 스폰서님 두 분이 자신들을 직급상에서 역전한 파트너를 위해서 꽃다발을 준비하고 영상을 만들어 주시고 막 들고 케이크를 앞에 갖다 놓고 사회를 봐주시고 이런 게 어딨냐고. 없어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가치입니다. 또 하나 네트워크 비즈니스에서 제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가 뭐냐면 이 그래프예요.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돈을 점점 많이 받으려면 거기에 상응하게 어떻게 돼요? 돈을 많이 받고 싶으면 점점 어떻게 해야 돼? 노력을 더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야 돼. 이게 우리 세상의 구조고 여기서 거의 단절돼요. 이렇게 급추락하죠. 이게 대부분의 일이에요. 많이 벌고 싶으면 더 스트레스 많이 받아야 되죠. 힘들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돈이 제일 적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돈이 조금씩 늘어나면 힘든 건 줄어들어요. 점점점. 그래서 우리는 어느 지점을 통과해야 돼요? 조지점. 이제 힘들고 어려운 게 교차돼서 돈은 더 많이 수입은 들어오는데 일은 더 쉬워지는 시점을 통과해내야 되는 거예요. 저의 성공 스토리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저 지점을 그냥 묵묵히 소처럼 믿고 통과하자라는 거예요. 안전하게 무리하지 말고. 우리 그룹이 훌륭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초창기에 막 디립다 뛰면 완주해요? 못해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버페이스하게 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키는 그룹의 철학을 딱 리더께서 중심을 잡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온전하게 나의 속도에 맞춰 갈 수 있는 그룹이다. 우리 두 분께 감사의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배주원 사장님, 저 정치 얘기, 저 대통령 얘기 한 번만 하라 해서 딱 한 번만 할게요. 감사한 점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사업 초창기에요. 정치 얘기도 많이 하고요. 막 그랬어요. 진짜 감사한 분은 우리 이명진 사장님이세요. 한 번도 뭐라고 안 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제일 피부로 가장 심각하게 느끼시는데 나 같으면 했어요. 나 같은 우리 파트너가 그러면 한마디 했어요. 이씨, 또 강의하지만 너 씨. 모르겠어요. 어저께도 서울 갈 때 우리 배주원 사장님이랑 같이 버스 차 타고 가는데 사장님 좀 문재인 얘기 좀 그만해요. 이랬어요. 사장님 필 받고 10번씩 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네. 배주원 사장님 이렇게 해요 저한테. 그들이 또 뒷말이 더 멋있어요. 하긴 그런데 일관되게 그렇게 줄기차게 하니까 성공도 하지 그러더라고. 또 명주기 앞줘요. 계속 하란 소리야 말란 소리야. 한번 꽂히면 꼭 한다 뭐 이런 거. 그것도 아까 그런 맥락인데 저는 네트워크 사업 좋은 게 이 문구예요. 기회가 참 평등해요. 두 번째, 과정이 공정해요. 운이 없어요. 더 빨리 가는 것도 없고 지름길도 없어. 너무 속편해요. 지름길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길을 열심히 가려고 하지 않고 누가 지름길 가는지 감시하느라고 바쁘고요. 지름길 찾으려고 내 길을 못 가는데 여기 지름길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그냥 이렇게 달리면 되는 난 이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결과가 어때요? 정의롭잖아요. 저는 이게 네트워크의 아주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촛불 하나 넣어. 여러분 저 어린 소년의 꿈 1탄의 주제곡은 거위의 꿈이었어요. 어느 소년의 꿈 2탄의 주제곡은 촛불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누가 인생을 아름답다고 말하는 거지.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내게 준 건 끝없음 이겨내야 할 고난들 뿐인데 그럴 때마다 나에게 물어봤지. 내가 뭘 잘못했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게만 이래. 달라질 것 같지 않아. 내일도 또 그래. 근데 곧 또 다른 친구가 얘기해. 그렇지 않아 이렇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핸드폰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핸드폰을 앞줄부터 들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프레쉬를 켜보세요. 프레쉬. 자, 프레쉬를 켰죠? 킨 상태로 일단 덮어놓으세요. 덮어놨다가 제가 부탁을 드릴 거예요. 프레쉬 못 키는 분들은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이제 지금 잠깐 옆에 분 나 프레쉬 못 킨다 손 드세요. 네, 어디 있는지 잠깐 옆에 사람 도와주세요. 빨리 손 들어요. 창피한 거 아니야. 나 프레쉬 어떻게 키는지 모른다. 다 찾았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때 여기서도 파도를 탈 거예요. 파도를 어떻게 탈 거냐?
후레쉬를 드는데 제가 보이게 후레쉬 불빛을 저한테 비춰주면 안 되고 뒤에 분들이 보기에 뒤로 비치는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 저 뒤로 가게 내 뒤를 파도를 타면서 앞 사람이 드는 순서에 따라서 한 줄 한 줄 파도를 한번 타보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한번 들어보세요. 그거 봐 꼭 나 보이게 드는 사람이 있어. 저기 이하늘 사장이 나 말고 뒤를 보이게 하라고. 그렇지 불빛이 뒤로 가게. 오케이 다 준비됐죠? 내려보세요. 이제 엎어놓고요. 이 노래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 노래만 들으면서 우리가 다 함께 제가 촛불 하나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하는 그 과정에서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줄부터 순서대로 파도를 한번 타보고 그 영상 찍어서 오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우리들보다 가지지 못한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그 친구들을 위해 이 노래 부릅니다. 힘내라 얘들아.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누가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한 건지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내게 준 건 끝없이 이겨내야 했던 고난들 뿐인 건 그럴 때마다 나는 거울 속에 나에게 물어봤지 뭘 잘못했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게만 이래 다 같이 끝같지 않나 내 동물에 하지만 그러면 안돼 주저앉으면 안돼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주어진 대로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받기만 하면 모두 다 그대로 싸울 생각 포기할 생각 주어지는 명예에 굴복하고 할 생각 세상 앞에 고개 숙이지 마라 기지 마라 그리고 우려봐라 쉬고 힘들 땐 내게 이래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보이지 않아 내게 있는 건 하나하나 촛불 하나 잠을 좁지 않아 가지고 뭐 하나 촛불 하나 한다고 힘이라면 하나 저리고 있는 버려 우리 속에서 밟고 비치는 나 힘없이 그 빛이 향해서 저 빛이 향해서 날고 싶어도 원할 수 없는 나의 날이지 하지만 그렇지 않아 작은 좀 자 전체 줄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뒤에 가고 이제 순서대로 자 계속 쭉 들어봐 주세요. 뒷줄 두 번째 세 번째 쭉 들어 계속 들어봐 주세요. 뒤가 보이게 뒤에 쭉 들어봐 주세요. 자 계속 들어봐 주세요. 자 다음으로 다 들어주세요. 다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아시는 분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한 번 더.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야, 예, 박수 감사합니다. 이민호 사장님이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 거예요. 아마 우리 네트워크 사업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 어둠을 몰아낼 힘이 없는데 그냥 옆에 있는 분에게 초 하나 붙인 거예요. 그 불빛으로 옆에 또 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엔 지금의 삶을 바꾸고 싶어하고 지금의 삶보다 좀 나은 삶을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지금의 경제 구조에서 지금의 고착된 경제 구조에서 답이 없어요. 저는 지난번 강의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네트워커는 경제지렁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지렁이가 뭐죠? 땅을 살리는 거예요. 지렁이가 영어로 earthworm이에요. 지구벌레. 왜 지렁이를 지구벌레라 했을까? 지구를 살리는 벌레라는 뜻이에요. 우리 봄철에 땅을 농사꾼이 갈아엎는 이유가 뭐예요? 딱딱해진 땅. 1년 내내 비가 와서 다져서 딱딱해진 땅에 양분이 안 들어가고 비가 안 들어가고 공기가 안 들어가니 봄철에 갈아엎어서 밑에 여기 위로 올라오게 하고 물이 들어가고 공기가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세균이 생기고 하는 그 갈아엎을 때 근데 실제로 그래서 농사를 짓지 그대로 못 짓는데 우리 딱딱한 경제에서
우리 같은 네트워커들이 정말 구멍을 뚫어서 부의 재분배를 유도하고 나누고 성장하는, 어쩌면 대통령도 못하는, 정치도 못하는, 저는 사실 지난 선거에 정치에 한번 출마해볼 의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김희정이 이혼하자 그래가지고 못했는데 4년 후에는 저를 놔주기로 했어요. 4년 후에는. 내가 스폰서님들 결제 다 받았어요. 스폰서님 찾아가서, 이명기 배전 찾아가서 저 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때 이명기 사장님 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옆에 왔던 김희정 사장한테 우리 이명기 사장님이 신의 한 수를 주시더라고. 김희정 사장님은 동의하신 거죠? 이렇게 근데 그때 울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그럼 내가 4년 후, 그래서 여러분 제 파트너는 지금 4년만 바짝 해주셔요. 4년 후에 저 찾으면 안 돼요. 저를 찾으려면 저 인천시의회나 연수구의회에서 저를 찾으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포기했어요.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내가 메나테크에서 더 성공하고 더 열심히 하면 정치도 못한 일, 그 대단하신 정치가들도 못한 일을 내가 이 안에서 해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메나테크를 할 계획입니다.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고 합니다. 자주 들으셨겠지만 여기 맹문, 제가 우리 배준원 사회 어머니 임창순 어머님 올해 79세세요. 저 결심했어요. 저분을 PD를 만들겠다고. 전 세계 최고령 PD 만들 막 욕심이 생기고요. 누군가의 꿈으로, 그리고 아주 젊은 우리 20대 파트너, 젊은 사람의 꿈으로, 이렇게 다양한 제 파트너 또 형제 라인에 수많은 꿈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어떤 장표로, 강의는 마지막이 중요한데 어떤 장표를 마지막으로 넣을까가 제일 고민됐는데, 이 장표를 넣으면서 여러분들과 오늘 저의 부족한 성공 스토리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숙제하듯 살지 말고 축제하듯 살자. 제 강의 때 자주 했던 말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간혹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사업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업을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고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건데, 이게 간혹 앞뒤가 바뀌거나 앞뒤가 바뀐 것뿐만 아니라 이상하게 순서가 바뀌고 개념이 바뀌는 거죠. 결국엔 네트워크 사업을 지금 상황에서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대가 지불한 거예요. 우리 막둥이 이명기 사장님이 어거지게 키웠고 잘 놀아주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목표가 분명하고 방향이 분명하니까 저는 메나텍 사업이 숙제 같지 않았어요. 축제 같았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자꾸만 나보고 이렇게 봉사를 잘한다, 헌신을 잘한다 그러는데요. 저는 센터 오면 좋아 죽겠어요. 누가 나한테 공짜로 이 넓은 사무실을 주냐고. 누가. 나 사무실 얻어서 좀 살아봤거든요. 사업할 때. 미치겠더라고. 수도세 내라 뭐 내라. 여기 막고서도 공짜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화분 갖다가 내가 물 주고 키우고 쓰레기 줍고. 저는 그랬어요. 메나텍 사업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숙제가 아닌 축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축제가 맞아요. 만약에 이 사업이 숙제처럼 느껴진다면 뭐가 안 돼 있다? 내가 비전을 못 본 거고, 아까 이명희 사님 처음에 강의하신 꿈, 목표, 결단에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숙제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만 잘 끼워지면 메나테크는 여러분의 삶에 축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